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시장은 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조정을 보였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좀 반등을 시도하는 느낌이죠. 물론 오늘의 반등을 갖고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탄탄한 어떤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했는지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인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하루만 보면 반등을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다우지수가 0.2% 정도 올랐습니다. S&P이 한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폭넓게 상승하면서 제법 아침부터 좀 강했습니다. 0.5%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소폭의 어떤 등락이 좀 있었던 반면에 오늘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또 하나의 분명히 특징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유독 강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많이들 보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의 힘이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내셔널 시큐리티 수석 투자 전략가 아토건이라는 분이 있으나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고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방송사, 언론에서 대부분이 많이 출연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중동의 요인으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런 요인을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즉 주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자 하는 이유를 찾던 사람에게는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줬을 뿐이다. 그것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자기가 봤을 때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할 그런 어떤 변화를 자기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펀더멘탈이 그냥 유효하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에드 야르데니 박사, 야르데니 리서치의 대표자, 이 양반은 워낙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요. 리세션을 갖고 오지 않는 한요. 과거에부터 경험으로 보면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협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는 기회였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터나 이런 것 종목으로 좀 바로 들어가면 오늘의 대표주는 역시 구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알파벳이 되겠죠. 모 회사 이름이 구글이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피보탈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 자체를 올렸습니다. 중립에서는 매수 올려갔고요. 목표 주가를 제법 많이 올렸습니다. 1,445달러 수준에서 무려 한 15% 이상 올려갔거든요. 1,650으로 급상향시켰고요. 순다르 피차이 작년 12월에 새로운 CEO로 임명된 거 아닙니까? 레리 페이지가 내려오면서요. 이 순다르 피차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적인 큰 전제를 깔고 있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회사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매출처도 확보할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새로운 어떤 경영진이 나오면서 새로운 물갈이하면서 우리를 보면 젊은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결국 구글이 지금 양대 산맥이 지금 휘둘르고 있는 것이 소위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지금 누가 1, 2등을 하고 있냐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 1위가 아마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구글 드라이브를 비롯한 구글의 클라우드가 작년이 이제 소위 새로운 시장이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거란 얘기하면서 그런 등등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주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Salesforce.com입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이죠. CRM 자체를 심벌로 쓰고 있는 CRM이 되겠는데요. RBC에서 매수견에서 스트롱바이, 쉽게 얘기해서 탑픽으로 올려놨습니다. 회사 측의 어닝 가이던스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4, 5년간 매출이 20%씩 늘어나면서 이제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00에서 215달러를 올렸습니다. 200달러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15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세일즈포스닷컴은 단박에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려 나갔고요. 사실 세일즈포스닷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데들이 대부분이 뭐를 같이 하냐면 결국 사이버 시큐리티, 해킹 방지 그런 것들을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이란과 하면서 이란이 이제 물리적 공격도 반발도 있겠지만 사이버 공격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사이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해킹 방지 그런 주식이 되겠는데요. 마침 여기에는 ETF가 있습니다. ETF 이름 자체가 해킹의 HACK입니다.
오늘 사상체육과 같습니다. 네, 사상체육과 같고요. 그 안에 소속된 회사의 대표적인 것이 파이어아이라는 회사도 있고 옥타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파이어아이도 사상체육까지 단박에 올라갔고요. 옥타도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건 전형적인 테마성 흐름이라도 되겠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란의 그런 사이버 공격 우려감 그리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누가 이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지만 과거 수차례 이란이 미국에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금융기관도 공격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백화점, 리테일도 공격했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란이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여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는 했지만 금값이 저는 6년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흔히 이제 연초되면 헷갈립니다. 네네. 저는 당연히 2019년 그렇죠. 빼기 2016, 13에서 6년을 했는데 아까 들어보면서 7년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020년이 됐으니까요. 이제. 2020년 빼기 2013년인데 저도 무심코 6년 만에. 여하튼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동 리스크를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전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60달러 초반 이 정도까지 지금 반등한 거 아닙니까? 현재 월가의 유가 전망의 평균치는 한 67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윈데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67달러 이런 부분에는 중동의 위기감 이런 게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네. 오롯이 경기의 회복, 작년 대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이제 수요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좀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것은 오롯이 이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월가의 시간 이런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위협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한다거나 혹시 이거 유가를 갖고는 이런 미국 주식이랑 상관없이 상품에 베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즉 올라간다고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네네.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은 그렇진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려드리면 지속적으로 원유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걸 억지로 눌러놨다는 얘기죠 지금요. 네. 특히 이제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가 시스템 때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세일가스 계속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금 전 세계 1위 생산국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일가스의 생산은 기존의 어떤 땅에서 심해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버튼 하나로 키를 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라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네네.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물가 안정을 선거 공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크게 올라간다? 그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 에너지에 대한 감소, 수요에 네네. 대한 감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한다면 유가가 너무 올라갈 거라고 걱정한다? 그건 좀 별로 기우다 이런 생각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휘발유 갤런당 한 $2 정도. 그것도 이제 선물 상품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갤런당 $2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약간 민심이 안 좋아지는지 항상 거기에서 뭔가 조치가 나오고 네. $2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유가의 상승은 뭐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플은 뭐 언제 멈춰요? 뭐 이렇게 여쭤봐야 되나? 뭐 애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애플은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말을 네네, 조심해야 네. 되는데 2018년 12월 24일 대비는 지금 더블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니덤 증권에서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상당히 특이한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에 애플을 뭐 평가하는 분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 분야의 매출 얼마 되고 그렇죠, 네. 5G에서 얼마가 팔리고 네. 그래서 이익이 얼마 돼서 향후 12개월 내지 24개월 이익 대비 PR이 낮다 높다 이런 얘기 접근하는데요. 네네네. 너무 좀 상투적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투자 의견 자체는 강력 매수에서는 매수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지만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올려놨습니다. 280에서요. 350달러로 니덤에서 올렸는데요. 이 350달러는 월가에서 IB 중에서는 최고로 본다는 웨드부시가 지난주 발표하는 350과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네. 상당히 높게 본 건 사실입니다. 목표 주가 일단 올렸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18%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올해도 두 자릿수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런 의견이 많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5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4명의 선임 부사장이 있는데
이들이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네. 특이한 건데 그러면서 같이 한 군데가 잘해갖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군데가 모두 같이 잘해야지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경쟁이 아니라 물론 경쟁도 하지 상호 견제하면서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갖고 가는 특이한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특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팡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효과, 즉 선의의 경쟁을 계속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슈퍼팬의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9월마다 매번 이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벤트를 계속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저와 같은 슈퍼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이트키퍼, 우리말로 이건 뭘까요? 수문장이라고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흔히 쓰는 이 마케팅 용어가 되겠는데요. 뭔가 사업을 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수많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구글도 있지만 네. 결국 애플에서 성공해야지 거기 가서도 판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차이가 딱 뭐냐면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쓰지만 구글 쉽게 얘기해서 구글 플레이 매출보다 2배가 애플 앱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게이트키퍼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소위 돈 많은 9억 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9억 명이 지금 현재 애플의 계정을 갖고 지금 아이폰이 됐건 아이패드가 됐건 활성화된 사람이 9억 명이거든요. 지금. 네, 네. 그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애플까지 봤습니다. 미국 주식 여전히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막연히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기업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